AI 시대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일 텐데요. 특히 왜 빌 에크먼은 반짝이는 AI 스타트업이 아니라 우버나 구글 같은 기존의 거인들에게 베팅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싶어 하셨죠?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단순히 종목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시장을 보는 그의 독특한 철학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빌 에크먼의 투자 스타일은 정말 흥미롭죠. 보통의 펀드 매니저들처럼 수십 개 종목에 계란을 나눠 담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 대신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건 정말 엄청난 확신이 있다 하는 10개 남짓한 소수의 기업에 그야말로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집중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단 3개의 기업이 모두 AI와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가 선택한 3개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진짜 논리가 무엇인지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게 AI 관련주라고 하고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바로 우버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차량 공유 회사가 어떻게 AI 시대의 핵심 투자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지금의 우버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우버가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아, 체질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CEO 다라코스 샤이가 부임한 이후 우버는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일단 몸집부터 불리는 전형적인 성장주였다면요. 지금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익과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현금 제조기로 완전히 탈바꿈했거든요. 현금 제조기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단순히 비용 좀 줄이고 요금을 올린 그런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근본적인 변화였죠. 수익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철수하고요. 잘 되는 지역과 사업에 자원을 집중했어요.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달 서비스 우버 이츠의 성공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우버이츠가 있었군요. 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총 예약액이 전년 대비 21%나 급증했고요. 더 중요한 건 자유 현금 흐름이 무려 10억 달러를 넘었다는 거예요. 와, 10억 달러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건 테슬라가 수년간의 적자 끝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시장을 열광시켰을 때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서 스스로 돈을 버는 기업이 된 거죠. 아하, 더 이상 외부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기업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업 자체가 아주 탄탄해졌다는 거군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버를 기기 이코노미의 불안정한 모델이라고 비판하고 사실 자율주행은 아직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의 20%를 쏟아부은 건 너무 과감한 베팅 아닐까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바로 그 리스크에 대한 관점이 비레크먼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는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 그 자체에 베팅한 게 아니에요. 아, 기술이 아니라고요. 네, 그가 베팅한 것은 우버가 가진 압도적인 플랫폼의 힘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와 수백만 명의 드라이버를 연결하는 이 네트워크. 이게 다른 누구도 쉽게 복제할 수 없는 해자가 되었죠. 아, 그러니까 AI 기술은 그 강력한 플랫폼 위에 얹혀지는 일종의 옵션 같은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버는 웨이모나 위라이드 같은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이 기술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차량 호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완성된 우버의 플랫폼에 자신들의 자율주행차를 플러그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버는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가장 거대한 차량 호출 플랫폼으로서 그 과실을 따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율주행이 성공하면 대박이고 혹시 좀 늦어지더라도 이미 본업이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구조예요. 안정적인 현재와 폭발적인 미래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잡은 아주 영리한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버의 전략이 우리는 최고의 플랫폼을 가질 테니 AI 기술은 최고의 파트너에게 맡긴다면 다음 회사는 정반대 질문을 던지게 하네요. 만약 플랫폼과 핵심 AI 기술을 둘 다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두 번째 기업, 알파벳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19%로 우버와 거의 맞먹습니다. 알파벳은 사실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크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기업 중 하나예요. 아, 네네. 만약 구글 검색, 유튜브,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인 웨이모를 각각 별개의 회사로 쪼개서 상장한다면 현재 합쳐진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는 분석이죠. 그렇죠. 그럴 만도 한 게 유튜브만 해도 웬만한 방송국들 다 합친 것보다 영향력이 크고 구글 클라우드도 시장 3위 사업자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챗GPT가 등장했을 때 이제 구글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는 비관론이 막 쏟아졌죠. 실제로 구글 내부에서는 코드 레드, 즉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바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면 왜 빌 에크먼이 알파벳에 큰돈을 걸었는지 알 수 있어요. 아, 위기 극복 능력? 네, 구글은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검색에 AI를 완벽하게 통합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제미나이 AI 오버뷰 기능이죠. 아, 검색하면 상단에 AI가 쫙 요약해서 답변해주는 바로 그 기능이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링크만 보여주던 검색 결과를 넘어서 AI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서 직접적인 답을 생성해주는 방식으로 진화한 거죠. 이 기능이 출시되자마자 이미 전 세계 200개국, 20억 명의 사용자에게 적용됐어요. 와, 20억 명이요? 네, 이 엄청난 규모의 사용자 기반 위에서 AI 모델은 매일매일 더 똑똑해지고 있고요. 사용자들의 참여도도 폭발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이었던 생성형 AI를 오히려 자신의 핵심 서비스를 강화하는 무기로 역이용한 셈이네요. 경쟁자들이 이제 막 사용자를 모으기 시작할 때 구글은 이미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격차를 더 벌이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버가 탄탄한 플랫폼 위에 AI라는 미래를 얹은 것처럼 알파벳 역시 검색이라는 압도적인 플랫폼에 자체 개발한 최첨단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결합시켰어요.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는 기업이 아니라 위협을 흡수해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기업이라는 걸 증명해낸 거죠. 리스크는 낮추고 상승 잠재력은 극대화한다. 빌 에크먼의 투자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케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장악한 플랫폼, 즉 우버를 봤고요. 그리고 플랫폼에 더해 데이터와 핵심 AI 모델까지 장악한 기업, 알파벳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AI 혁명이 일어나려면 이 모든 것들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이 모든 것을 구동할 수 있는 막대한 힘, 즉 컴퓨팅 파워입니다. 이 지점에서 세 번째 기업이 등장합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는 그 시작된 시점 자체가 아주 흥미로워요. 시점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바로 그때 주식을 사들였거든요. 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의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당시에는 관세 문제 때문에 아마존의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가 정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주가도 그 우려 때문에 많이 하락했죠. 하지만 빌 에크먼은 그런 단계적인 정치 리스크보다는 아마존이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에 주목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커머스 플랫폼과 물류 네트워크라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마존의 힘. 이게 이런 위기쯤은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정확히 맞았고요. 그런데 아마존의 진짜 핵심, 특히 AI 시대의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온라인 쇼핑 넘어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핵심은 바로 아마존 웹서비스, AWS에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 전체 이익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클라우드 사업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기업들의 IT 작업 중 아직 약 20% 정도만이 클라우드로 전환되었다는 점이에요. 겨우 20%요? 그럼 앞으로 80%의 시장이 더 남아있던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AWS의 성장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AI라는 엄청난 기폭제가 더해진 거죠. 그 연결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WS와 AI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AI, 특히 챗 GPT처럼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을
훈련시키고 운영하는 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해요. 아, 이건 뭐 최고급 엔비디아 GPU 칩 수천 수만 개를 몇 주,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돌리는 작업입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를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면 수십억, 수백억 달러가 들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AWS가 그 인프라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거군요. 빌려준다는 표현을 넘어 AI 혁명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해주는 사업을 한다고 보면 더 정확해요. 부동산이요? 네, 가장 비싼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 인셈이죠. 아마존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보하는 전 세계적인 큰손 중 하나입니다. 어떤 새로운 AI 모델이 뜨든 그 모델을 구동하려면 결국 AWS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즉, 누가 금광을 발견하던 상관없이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아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전략인 셈입니다.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결국 아마존 역시 AI가 있든 없든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진 동시에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빌 에크먼 포트폴리오의 핵심 세 기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버,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듣고 보니 이들의 공통점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어느 하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신기술 하나만 가진 그런 불안한 AI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매력적이고 일관된 투자 패턴을 발견할 수 있죠. 이건 불합실한 신기술 그 자체의 성공 여부에 베팅하는 뭐 그런 투기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네.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게임의 규칙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 그러면서도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AI 기술에 대한 투기가 아니라 AI로 인해 더욱 강력해질 지배적 기업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고객 네트워크를 장악한 우버, 네. 데이터와 AI 모델을 장악한 알파벳, 그리고 인프라. 그렇죠. 그리고 AI의 심장인 컴퓨팅 인프라를 장악한 아마존. 이 세 기업은 AI 시대의 금광을 직접 캐려는 수많은 도전자들에게 곡괭이와 통행료 그리고 땅을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이죠.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시대의 과실은 가장 확실하게 챙기는 아주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가 우리 삶 모든 곳에 스며들게 될 텐데요.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최종 승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술 기업일까요? 아니면 이미 고객과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라는 가장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거인들일까요?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지 계속 지켜보면서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